혹시 19세기 카리브해에서 나만의 경제제국을 건설하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바로 이 게임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깊은 역사를 품고 있는 보드게임, 바로 푸에르토리코 1897인데요.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규칙은 어떻고, 또 어떻게 해야 이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려면요. 먼저 우리 함께 시간 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세기 전환기 푸에르토리코의 실제 역사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럼 다 같이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게임의 배경은 바로 1897년입니다. 여러분은 이 섬의 미래를 책임질 야심 있는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요. 푸에르토리코가 스페인의 오랜 지배에서 막 벗어나서 근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막 찾아가던 정말 격동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단순히 농장주가 아니라 이 섬의 경제와 인프라를 발전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 리더가 되는 겁니다. 목표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부와 명예,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서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는 거죠. 그럼 그 부와 명예, 대체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농업에 있습니다. 이 게임의 경제 엔진은요, 결국 가치 있는 작물을 키우고 그걸 가공해서 또 비싸게 파는 것, 이 사이클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 당시 푸에르토리코 경제의 핵심은 바로 이 담배와 사탕수수였는데요. 재미있는 게 역사적으로 담배는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서 가난한 자의 작물이라고 불렸대요. 반면에 사탕수수는 이건 정말 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었죠. 그리고 이 게임이 정말 대단한 게 푸에르토리코 성장의 핵심이었던 담배, 사탕수수, 그리고 커피. 이 세 작물의 역사적 가치를 게임 안에 정말 잘 녹여냈어요. 표를 보시면 담배는 시작하기 쉽고 사탕수수는 돈은 되지만 자원이 많이 필요하죠. 이런 현실적인 고증이 게임의 깊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역사적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게임의 진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하냐? 바로 승점, 영어로는 빅토리 포인트, 줄여서 VP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장 많이 모으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명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작물을 심을지, 어떤 건물을 지을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이 승점과 직결되는 거죠. 그럼 이 승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해외로 열심히 상품을 실어 나르는 거고요. 둘째, 아주 멋지고 명망 있는 건물들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몇 특별한 건물들이 가진 고유 능력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자, 그런데요. 상품도 실어야 하고 건물도 지어야 하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게임의 정말 천재적인 핵심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역할 선택입니다. 이게 보통 보드게임이랑은 좀 달라요. 그냥 내 차례가 와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매 라운드마다 플레이어들이 돌아가면서 역할을 하나씩 고르는데 내가 고른 그 역할에 따라서 모든 플레이어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독특하죠? 자, 그럼 이 역할 선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그 라운드의 시작 플레이어, 즉 주지사가 역할 타일 하나를 딱 고릅니다. 그럼 역할을 고른 그 사람은 특별한 보너스를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플레이어가 그 역할에 기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남은 역할 중에서 또 하나 고르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한 번씩 역할을 고를 때까지 쭉 이뤄집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역할을 직접 고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 왜냐하면 그 행동을 제일 먼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은 못 받는 특별한 혜택까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뭘 할지,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떤 역할을 골라야 가장 큰 이득을 볼지 그 타이밍을 재는 게 이 게임 전략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그럼 실제 라운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의 제국을 건설하는 기반이 되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한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주지사인 플레이어가 여러 역할 타일 중에서 선장을 골랐다고 해보죠. 선장의 역할은 아주 중요해요. 바로 우리가 생산한 상품들을 배에 실어서 그토록 원하는 승점으로 바꾸는 일이니까요. 선장 역할이 선택되는 순간 테이블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플레이어가 돌아가면서 자기 상품을 저기 보이는 배에 실어야 하거든요. 상품 한 통을 실을 때마다 승점 1점을 얻게 돼요. 하지만 규칙이 있어요. 배 하나에는 한 종류의 상품만 실을 수 있고 당연히 배의 공간도 한정되어 있죠. 내 상품을 실을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나정 플레이어가 설탕을 싣고 승점 1점을 얻고 있죠. 이게 바로 선장의 핵심입니다. 규칙은 간단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치열한 눈치 싸움인 거죠. 한정된 공간, 한정된 기회. 망설이면 내 상품은 항구에 그대로 썩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눈치 싸움에서 무조건 빠르게만 하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건물들이 변수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저기에 보이는 조선소를 가진 플레이어는요. 다른 사람들이 배자리 때문에 싸울 때 혼자 여유롭게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 상품은 그냥 자기만의 개인 배에 싣는 걸로 쳐주거든요. 공간 제약도 없어요. 이런 게 바로 게임의 판도를 뒤집는 강력한 한 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농사 짓고 배에 싣는 것 외에도 승리로 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유산을 상징할 강력한 건물들을 짓는 겁니다. 건물 중에는 이런 세관처럼 게임 내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세관은 상품을 팔 때마다 추가로 돈을 더 벌게 해주죠. 이런 건물들을 초반에 잘 지어두면 그야말로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게임을 아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요새 같은 건물들은 좀 달라요. 짓는데 돈도 엄청나게 들고 당장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런 건물들은 게임이 끝났을 때 그 자체만으로 어마어마한 승점을 안겨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 섬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셈이죠. 아,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게임에서 가장 비싸고 점수도 많이 주는 이런 특별한 건물들이요. 사실은 전부 푸에르토리코에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이 대성당이나 시청 같은 건물들 모두 폰세나 산호안 같은 도시에 실제로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게임 속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푸에르토리코의 역사를 직접 재건하면서 여러분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멋지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부지런히 상품을 실어 나르는 선저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역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 거상이 되시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건축가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푸에르토리코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